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왜 이것들에 인색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아끼고 계신가요? 돈? 시간? 에너지? 물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4가지는 단순히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질, 건강, 관계,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이 4가지에 충분히 투자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건강에 대한 투자. 첫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예방의학에 $1를 투자할 때마다 미래의 의료 비용에서 약 $5.6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지출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현명한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건강이 없다면 지혜는 빛을 잃고 예술은 활력을 잃으며 힘은 무력해지고 부는 쓸모없어지며 지성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다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인 것이죠. 건강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 사망률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은 증상이 나타난 후 발견된 암보다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미루고 결과적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약 75%가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영양과 식습관. 영양학자 마이클 폴란은 식품이 아닌 것을 먹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에 투자하는 것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하루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질 좋은 식품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단은 하루에 약 $1.5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이는 만성질환 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매우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운동과 체력 관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의 중간 강도 운동은 심장질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위험을 26%, 치매 위험을 3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운동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비싼 헬스장 회원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걷기, 조깅,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지속성입니다. 정신 건강 관리. 정신 건강은 종종 간과되지만 물리적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질환, 비만, 당뇨병 및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테라피에 드는 비용은
정신 건강 문제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 지식과 교육. 두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지식과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다면 내 교육만은 남을 것이다라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교육과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교육 경제학자인 제임스 핵먼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약 10%로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많은 투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6% 더 높은 수입을 올립니다. 플라톤은 교육은 영혼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판단력을 길러주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지식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학습의 가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직업의 약 65%는 미래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감히 알려고 하라 SAPER이 AUD라는 계몽주의의 모토를 강조했습니다. 지식은 자유와 자율성의 기반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책,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독서의 중요성. 워렌 버핏은 당신의 지식에 대한 복리 효과를 만들어라. 하루에 적어도 500페이지를 읽어라라고 조언합니다. 독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2년 더 길었습니다. 이는 독서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서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술 습득과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직업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링크드인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9%는 소프트 스킬 의사소통, 팀워크, 비판적 사고 등과 하드 스킬 기술적 지식 모두를 갖춘 후보자를 선호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이 없는 배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실천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교육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학업 성취도, 직업적 성공,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 경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학비를 지불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시간, 관심, 그리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 세 번째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외로움은 독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번영합니다. 관계와 경험에 인색해지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 현대 사회에서는 바쁨이 일종의 지위 상징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임종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은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 철학자 틱나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함께 있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현존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만들기.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에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반면 물질적 소유는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 새로운 취미, 문화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여행은 정신을 젊게 하고 선입견을 없애며 편협함을 치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의미 있는 소통과 감정적 연결. 디지털 시대에는 소통의 양은 증가했지만 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감정적 연결을 포함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우울증 위험을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르틴 부버는 모든 실제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나-너의 관계는 깊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커뮤니티와 소속감. 인간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와 소속감은 정신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시그마 연구에 따르면 강한 커뮤니티,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복수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자신의 열정과 목적. 마지막으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네 번째는 자신의 열정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갤럽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활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무 만족도가 높고 번아웃 위험이 낮으며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일상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적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의 열정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인색해지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동기와 열정의 중요성.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플로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갤럽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매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6배 더 일에 몰입하고 3배 더 삶의 질이 높다고 느낍니다.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의미 있는 일과 기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직업 만족도와 성과를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것은 깊은 만족감의 원천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에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표현과 창의성.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그의 욕구 계층 이론에서 자아 실현을 인간 욕구의 최고 단계로 보았습니다. 자기 표현과 창의성은 이러한 자아 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웰빙 수준이 높았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예술 없는 삶은 실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술과 창의적 표현은 인간 경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좋은 삶은 과정이지 상태가 아니다.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은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능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전에 더 잘 대처하고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UDAIMONIA라는 개념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덕을 실천하는 삶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진정한 풍요로움의 의미.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4가지 마이너스: 건강에 대한 투자, 지식과 교육,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목적 추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관계를 맺고 열정을 따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식은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 학습, 그리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은 건강한 습관, 지속적인 학습,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동기가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삶의 질은 소유한 것의 양이 아니라 즐기는 것의 양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건강, 지혜, 관계, 그리고 목적이 충만한 삶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영역에 충분히 투자함으로써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껴야 할 것은 이러한 핵심 가치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